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원래 연준의 대표 매파 중 하나였죠. 근데 지난 11월 말에 한 얘기는 굉장히 비둘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원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몇 달 더 지속된다면 그것이 3개월, 4개월 혹은 5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플레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나 경기 침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모든 정책 규칙과 일치하는 것이며 금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이런 개념이었을 겁니다. 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이렇게 바꾸면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가 되죠. 그래서 인플레가 낮아지는데 명목금리를 그냥 두면은 실질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가 많이 낮아지면 명목금리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비둘기적인 발언이었기에 당시 월러 이사 발언이 이어지자마자 채권금리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 2년물이 8bp 넘게 떨어졌고 10년물도 4bp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2달이 지나서 월러 이사가 다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이제 시장은 월러 이사가 2달 전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달라고 내심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월러의 발언은 뭐 그런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와는 반대로 채권금리가 전 만기 영역에 걸쳐서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월러 이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전혀 매파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 자체를 일부러 비비 꼬아서 보지 않느냐, 뭐 없던 내용을 뭐 비틀어서 매파적으로 세게 이해할 수는 없죠. 보시면 월러가 뭐라고 했냐, 경제활동 둔화되고 있다. 실질 GDP 성장률이 3분기에는 5% 올랐지만 4분기에는 뚜렷하게 둔화가 되고 애틀랜타 연은 GDP 나온 모델만 봐도 2.2 정도 나온다. 높은 이자율, 초과저축, 고갈, 신용카드 사용 급증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도 둔화시킬지도 모른다. 노동시장 타이트함도 확실히 줄고 있다. 12월에 좀 깜짝 놀랄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지속적인 둔화로 가는 길에 소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노동 데이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다분히 비둘기적인 발언이죠. 12월이 3.7 실업률 나오고 21.6만 개 나왔지만 고용이 뒤집어 보니까 대부분 달에서 고용보고서가 하향 조정이 되더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12월도 결국 하향 조정될 거다. 게다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성장 기대치가 둔화되면 고용 증가도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경제활동 둔화되고 노동시장 타이트함도 줄어든다. 그럼 금융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내 견해는 여전히 금융조건이 제약적이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10월에 우리 10년을 5% 찍지 않았냐? 근데 그때 이후 데이터가 둔화되고 이제 4%까지 내려왔다. 이 수치는 지난 7월이랑 비슷한데 그때 7월 나온 일반적인 얘기는 뭐였냐? 금융시장이 제약적이라는 거였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그에 따라 인플레는 어떠냐? 지금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E를 봐라. 2.6이다. 코어는 3.2다. 5에서 3점이 내려갔다. 근데 인플레는 연간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 수치 보려면 3개월, 6개월 측정치를 봐야 좋은데 6개월 변동 기준 하면 이미 연 2%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PPI 얼마 전에 월별 기준 하락 나오지 않았느냐?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고 이게 PC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12월 코어 PC는 3개월, 6개월 기준으로 여전히 2% 근처에 있을 거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21년 이후 어느 때보다 인플레에 대한 확신이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로이사 요약본 중에 하나라도 매파적인 게 있습니까? 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듣기 좋은 얘기밖에 없죠. 근데 이제부터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우리가 2% 인플레이션을 향한 올바른 길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플레가 다시 바운스백 하지 않는 한 FOMC가 올해 기준금리 내릴 것으로 본다. 근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적절한 시점이 왔을 때 이것은 체계적으로 주의 깊게 낮춰져야 된다고 믿는다. 예전에 많이 있는 사이클을 보니까 경제 충격이 오거나 이 리세션 위험이 있을 때 종종 빠르게 큰 규모로 금리를 내리더라.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가 2%로 점진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빨리 움직이거나 크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하의 횟수, 시기는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다. 결국 이거 하나예요. 앞에 계속 경제도 둔화, 노동도 둔화, 인플레도 둔화, 다 비둘기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에 이거 하나. 이전처럼 빨리 움직이거나 크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근데 그렇게 매파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못 미쳤다?
잔뜩 기대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만기별로 금리가 다 팍팍 튀어버렸다. 무슨 뭐 엄청나게 매파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시장이 싸늘하게 반응을 했다. 금리에 민감한 러셀 2000 지수가 확 밀려버릴 정도로 시장이 크게 실망을 했다. 이제 뭐 파월의 피벗 발언, 약 발언 거의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불거진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 지금 이렇게 파란색이 지금인데요. 일드 커브 보시면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여전히 이 역전된 게 맞아요. 근데 어느덧 2년물 금리보다 30년물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역전이 자리하고 있지만 2년 30년물만 보면 역전이 해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전과 달리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동하려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 이것은 지금 이쪽 초단기물, 여기는 기준금리 자체가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 있는 거지만 2년물이 충분히 내려온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지금 이 금리 레벨 어느 부근에서 시장이 균형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레벨 근처 어딘가에서 시장이 일드 커브 역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지금 레벨 어딘가를 균형점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점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 시장의 떼쓰기입니다. 이게 캡처한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요. 시장이 원로 이사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오히려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6번에서 7번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로 이사가 금리 인하 신중하게 하겠다는데 시장이야 뭔 소리야? 그냥 웃고 더블로 가. 배짱으로 나간 거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봐봐라 연준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잘 안 해주려는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우리 시장은 예전처럼 장기금리 이렇게 막 팍팍 올려버리고 이렇게 올라간 장기금리가 시장의 실질금리를 올려버리는 식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거야. 그러면 너네 올해 더 큰 침체에 빠질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고를 한다. 더 큰 침체에 빠져야 너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금리 더 내리려고 그러니 우리는 그 침체 시나리오까지 반영해서 금리 6번 내린다 베팅을 오히려 7번으로 늘려버린다. 이런 시장의 우기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이 연준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때 빨리빨리 내려라.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내려갈 때 내려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원로를 조롱한 거죠. 페드와치 통해서요. 이렇게 올해 시장은 대선도 있고 국채 발행도 오늘 많을 것 같고 증시 전망도 엇갈리고 여러 지표가 있어서 참 어려운 시장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저희 월가을보도 이런 점 잘 참고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